우리 9번 유형까지 나갔지? 그지? 10번 유형 할 차례야.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일단 얘가 9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고, 얘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9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얘가 없으면은 얘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없으면은 얘도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Z만 사라지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나 보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승아야,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했니? 그렇지.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준형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구하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몇 분의? 각각 문자에 있는 것들은, 문자의 개수들은 제곱하고 항상 상수항을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자, 그러면 봐봐. 요것만 알면 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이거에 중심의 좌표 x, y, z 3개가 있죠?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의 좌표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하고 마이너스 2분의 c. 얘가 중심의 좌표. 동그란 다운로드 됐어? 네. 그 다음에 반지름 r도 똑같은 역할로 갈 거야. 2분의가 될 것이고 루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문자가 이번에는 3개나 있기 때문에 그 3개 있는 부분의 개수를 전부 다 제곱한다. 그런 다음에 상수항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4를 곱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요것만 잘 기억해. 그러면 물론 이거를 몰라도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아니면 이거 공식을 외운 다음에 풀어도 되고,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그렇게 빨리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 유형부터 하나씩 가볼게. 자, 어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9의 방정식이 존재한대. 그래서 보통 9를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중심이 있을 것이고 얘가 9의 지름이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얘가 B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 점의 좌표를 그대로 표시해놔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돼. 중심의 좌표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거 두 개의 중점이다. 그러면 동근아, 중점은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다. 이해되지? 그러면 불러볼래? 1, 콤마 안 해? 건방지게. 1. 마지막 0. 그렇지. 얘가 중심의 좌표다. 됐지?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나왔을 때 1,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얘는 0이기 때문에 z제곱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이 중심을 구한 얘와 둘 중에 하나인 b, 이 거리가 r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보자. 그러면 얘는 루트에 x좌표 빼서 제곱하면은 9 플러스 0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18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항상 우변 쪽은 r 제곱이 와야 되니까 18이 있는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결됐죠?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혹시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는 거냐고? 이거 듣는 거. 여기서 해도 되고 내려가서 해도 돼. 너 편한 데서 해. 근데 그건 다 듣고 올라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요거도 연습해보자. 그냥 이걸로 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하는 연습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x제곱 하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괄호가 3개 있어야 될 건데 완전 제곱식 괄호가 11이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4가 추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쪽을 보면은 y의 제곱 플러스 6y 하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9를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9를 똑같이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z쪽을 보면은 z의 제곱 플러스 2z, 그러면 절반의 제곱 1이 추가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자면 얘가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 했을 때 우변이 25가 맞죠?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 ABC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클리어 되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필기 다 됐니? 오케이, 오케이. 성혜도? 동구이도? 네. 지금 대수 어디 나가고 있어? 됐어요? 이제 그 영화 뭐더라? 뭔지 몰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등차 수열? 이제 생자 나와요. 등차 중앙 했어? 그럼 수열의 합은 했어? 학고식까지 했으면 등차 수열 거의 다 했는데? 등비 나갔는데 나왔어요. 동근이 등비 수열 제목을 몰랐어?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알고 있죠. 등비 수열 끝나면 수열의 합을 할 거야. 그게 굉장히 어렵다. 수열의 합할 때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 알았지? 원장님하고 할 때도. 자, 지금 403번하고 404번은 이렇게 묶어줘. 두 문제. 항상 원의 방정식에서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을 때 원의 일반형, 그 다음에 9의 방정식에서도 4점을 지나는 9의 중심의 좌표만 찾으라 했지만 방정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도 일반형으로 무조건 가져야 돼. 요거를 같이 적자. 자, 원래는 대문자로 A, B, C, D를 써야 되지만 우리는 귀찮아서 소문자로 할게. 자, 이렇게 일단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4점을 다 집어넣어서 A, B, C, D를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좌표 1번이라고 할게. 0,0,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D 값이 0인 것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런 걸 하나 주어주는 거야. 4개의 문자를 연립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걸 하나 꼭 주어주고. 뭘 찾아? 뭐 찾으려다가 망한 거 아니야? 기아는 요즘 잘 나가? 아니, 기아. 기아 좋아하는 넌 LG잖아. 기하 말하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로이는 꾸준히 시우 목요일로 또 간다는데? 와,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자, 1,1,0. 그러면 y가 0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없어. 해놓고 xz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그 다음에 0,1,1이면 x가 사라지죠. 이렇게 다르게 표시할게. 그럼 yz에 1을 집어넣으면 1, 1. 그래서 2 플러스
yz에 1 집어넣으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달리할게. 요 점을 집어넣으면 y에다가 0 집어넣네. 그럼 요거 사라지죠? 요거 사라지고 x에 마이너스 1, z에 1. 그렇더라도 여기는 2가 되겠지?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하고 y 없고 z에 1 집어넣으면 c 플러스 d는 0.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문자와 3개의 식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요 식에서 요 식을 뺐더니 CD 사라지고 E 사라지고 그러면 2A가 0이니까 A 값이 0이다. 이렇게 돼버리겠네. 아, 그래서 A라는 거 X의 개수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0이면 이렇게 됐죠? 두 식이 똑같으니까 이제 한 식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지? 얘도 빼면 CD 사라지고 E 사라지고 B 값도 0이다? 얘 사라져. 그럼 B 값도 0이야. 아, D도 0이지. 그러면 C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네. 아, 처음부터 D를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그치? 왜 얘기 안 했었나요? 빨리 얘기했었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중심의 좌표는 결국 이거의 좌표, 문자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중심이니까 결국 중심의 좌표는 0, 0,1 이렇게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학년 때 뭐 원의 방정식이 기억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요거는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 주말에 풍성이랑 해가지고 응. 16대 7 이겼어요. 야, 그렇게 크게 있다고? 와우. 1회부터 7번째한테 김도영의 근황은? 한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 멋지다. 아, 두산은 박찬호. 맞아. 어? LG랑 계약 못해요. 아, 그래? 싸우겠네, 오늘 수업 시간에. 자,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할 거는 요거 한번 가볼게. 자, 하나만 해볼게. 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만약에 A, B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접하는 거야. X축에 접하겠대. X축.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무슨 좌표, 중심에 무슨 좌표하고 관련이 있니? 그렇지. Y좌표하고 관련 있지. X좌표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 문자가 아닌 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아닌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요거를 제곱한 것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제곱한 것들이 뭐가 되겠다? R제곱이 되겠다. 항상 우리가 뭐 대칭할 때도 부호 반대할 때 그 언급된 문자, 나머지 문자를 부호 반대했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Y축에 접한다? 그러면 Y가 아닌 X랑 Z를 제곱해서 나온 게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동근이 씨.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하프만 죽을 해? 자, 그런데 이제 축은 알겠다 이거야. 근데 똑같은 논리다. YZ 평면이면 없는 문자가 X지. 그러면 X에 관해서 여기 있는 거를 제곱한 거가 얘가 R제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잘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원 쪽으로 설명하고 구에 대한 걸 설명을 해볼게. 요거부터 가보자. 와, 요거 쉽지 않은데?
자,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볼게.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제곱 해서 얘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하면서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b의 y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y 마이너스 2b의 제곱 하면서 플러스 4b제곱을 추가했죠. 그 다음 아니네 4y네 4 2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거 되지. 플러스 z로 가면은 z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b 플러스다 맞죠? 다 수정했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죠? 4b의 z 플러스 아니요. 4b 제곱 어차피 추가되네. 플러스 4b 제곱 했더니 플러스 얘는 z-2b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우변이 a제곱 플러스 4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네. 자, 요식 일단 한 줄 적으시고 출발할게. 다 적었니? 자, 그러면 갈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게 r제곱이야. 첫 번째 xy 평면에 접한대. 그러면 얘가 1번으로 따진다면 1번은 xy 말고 z쪽이잖아. 그럼 z쪽에 얘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얘가 4b제곱하고 같아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단계야. 그러면 4b제곱 날라가니까 a제곱은 16. 근데 양수 a니까 a 값은 4.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z 평면에 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식은 두 번째로 하면은 x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r제곱이 a제곱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은 사라지고 요 식은 0이니까 b제곱이 4. 그래서 b 값은 2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 곱하면 8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반지름으로 할 필요 없어. 그냥 r제곱으로 그냥 가버려도 상관없어. 됐니? 다 적었습니까? 다음 문제로 가볼게. 요거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먼저 일단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지? 식을 먼저 적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a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적으니까 40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겠네. 됐죠? 여기 붙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x축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 우리가 보통 x축에 접할 때 할 때 만약에 어떤 점이 일사분면이었을 때 요거 하면서 x축에 접한다, 그럼 x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x축에 접하니까 없는 건 뭐니? yz지? 아, 그러면 y쪽에 얘 제곱한 거, 그래서 요 놈이 4 플러스 요거 제곱한 거
그래서 a제곱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r제곱이. 그래서 항상 없는 문자에 저쪽에 제곱한 걸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지. 그래서 a제곱은 36.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6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유형을 별표를 치시고 12번 유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배울 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특히나 요거 우리가 원에서 두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B가 나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원의 방정식을 원 기억나니? 의원 6글자네? 뭐 기억 안 나? 그 이름 아니에요? 달나라 간 달에 착륙한 그거 비슷하지 않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혹시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아니,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겠지? 정석 방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그 내분점 물론 교육과정 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 외분점이 얘가 지름의 양끝점 이 방법으로 구의 자취의 방정식도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x좌표가 있네. y좌표, z좌표가 다 0이기 때문에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3, 0, 0 얘가 a점, 얘가 b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두 점을 표시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거리 b가 AB로부터 2대 1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3칸 해가지고 요렇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와, 다은이 얘기하려다가 만다. 저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1. 그렇지. 전체가 6이니까 3등분하면 2. 2를 빼면은 1이라는 게 딱 나오겠네? 얘가 내분점이야.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한다는 건 뭐냐면 A로부터 거리가 2고 B로부터 거리가 1인 거. 그러면 이 선분 바깥쪽에 있어서 외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9. 요 거리가 6이니까 6만큼 더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9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9다 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1,0,0, 9,0,0이 지름의 양끝점이야. 그러면 중심은 x좌표가 뭘까? 왜 아무도 안 하지? 얘가 1이야. 얘가 9야. 그 가운데 있는 놈은 뭐겠니? 5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지름 R은 얼마겠니?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중심이 5,0,0이야. 그래서 우리는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고 반지름 r이 4니까 1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잠깐만. 여보세요? 선생님, 저그 진로 상담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언제쯤 올 것 같아? 아직 모르겠지. 그게 6시 반에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한 7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다 됐죠? 아, 굳이 할 필요 없었구나. 요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네? 그런데. 자. 다 적었죠? 아,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개념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A라는 것이 하나 있고 어떤 B라는 것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얘가 2K이고 얘가 K다 이렇게 되는 거리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선분 AP 대 선분 BP가 2대 1이라는 걸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P점은 X, Y, Z라고 일단 놓고 출발해 줘야 돼. 그런 다음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맞죠? 그래서 선분 AP는 2선분 BP. 그런데 얘는 루트가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거는 선분 AP의 제곱은 4선분 BP의 제곱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해볼게. P점, A점 나와 있으니까 좌변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4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BP 얘랑 B점 3,0,0,0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전개 후 정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가 기본 정석 방법입니다. 필기를 해 놓도록 합시다. 왜냐면 외분점 때문에 너희가 그 아폴로니우스구 저거를 서술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도 알아놓고 가야 돼. 오늘 다 못 끝나겠네. 다 적었니?
지금 원자인 반은 몇 명이야? 3명. 너 있는 반?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막 설명 자세히 잘해주지. 자, 다음 문제 요거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합시다. 자, 단계를 적어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 위의 점을 A, B, C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은 4.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이거를 우리가 x, y, z라고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a랑 0,0,6 이거와 그 다음에 a, b, c 이거의 중점의 좌표 x라는 것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a, y는 2분의 b, z는 2분의 6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필기합시다. 항상 그 나타내는 도형의 점의 좌표를 무조건 x, y, z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고 좀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알아도 빨리빨리 적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야. 됐니? 세 번째 과정.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A, B, C에 관련된 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X, Y, Z라는 문자가 나와야 되니까 식을 변형해. A는 2X, 그 다음에 B는 2Y, 그 다음에 C는 2Z-6 이렇게 변형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 자, 대입했더니 얘가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2z-6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 단계만 하고 적을 시간은 좀 줄게. 자, 요 식이라는 것은 안쪽에 2를 제곱해서 바깥으로 빼면 4의 z-3의 완전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을 4로 나눠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3의 제곱은 1.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요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필기 깔끔히 해둔다. 자, 오늘 12번 유형까지 한 걸로 할게.